우주와 인간은 놀랄 정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작용합니다. 우주 에너지 분포 그래프를 보면 원자로 이루어진 에너지는 우주 전체의 5%를 차지합니다. 이 수치는 69%를 차지하는 암흑 에너지에 의해 가속 팽창하고 있는 우주를 생각해볼 때 정말 미스터리할 정도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 밖에 26%를 차지하는 건 암흑 물질입니다. 암흑 물질은 중력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을 통해 보통 물질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흑 물질은 빛, 전자기력, 강력, 양력과는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네 가지의 힘과 상호작용하는 표준 모형의 입자들은 암흑물질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암흑물질에 의한 현상이 많이 관측되었지만 단일 입자 발견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암흑물질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하 회전 곡선 때문입니다. 은하계의 별들이 어떻게 회전하는지 관찰하던 벨라 루빈과 몇몇 학자들은 별들의 빠른 회전 속도를 계산해 본 결과 보통 물질만으로는 중력이 부족해 그럴 만한 회전 속도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처음으로 우주에 다른 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은하단의 속도 또한 우리가 아는 보통 물질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총알 은하단입니다. 두 개의 은하단이 융합해 만들어지는 총알 은하단은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이 융합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중력을 만드는 어떤 물질 없이 두 은하단이 합쳐진다는 건 기존의 물리 법칙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그동안의 일관성을 뒤집는 결과이므로 그렇게 가정하기보단 우주의 중력을 만드는 어떤 물질이 있다고 가정하는 게 제일 타당합니다. 세 번째는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우리 눈은 빛이 직선이라는 전제하에 작동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과 별빛 사이에 암흑 물질이 많은 은하계가 존재하게 된다면 암흑 물질은 별빛과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빛은 떼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뇌는 여러 방향으로 굳혀낸 별빛을 보고 여러 개의 별이 있다고 인식하게 되어 착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같은 착시 현상을 구분할 수만 있다면 암흑 물질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주 마이크로파 전자기 배경 복사입니다. 우리는 빅뱅 당시 남아있는 우주 배경 복사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무엇이 얼마만큼의 중력을 만들어내는지 알게 되고 그 덕분에 우주의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의 비율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구조가 생기는 방식은 규일한 우주에서 시작하여 아주 작은 변화 덕분에 은하계가 생성됩니다. 만약 이때 어떤 물질이 붕괴하여 충분한 중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전자파에 의해 지구를 포함한 전 우주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같이 빠른 속도로 우주를 형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암흑 물질이 붕괴한 덕분에 다양한 보통 물질이 융합하는 데 필요한 중력이 형성되었고 지금의 지구와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암흑 물질은 우주의 기반을 만들어준 이름 없는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